자, 여러분들과 약속한 독서 토론회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책을 한 번씩은 다 읽어보고 오셨죠? 자, 파트 3 추세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세라는 거를 먹게 되면은 그죠? 인생의 100분의 1 혹은 50분의 1, 10분의 1이 역전될 수 있는 어떤 역전 카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시장 많이 빠질 건데, 아무튼 2022년 1분기에는 매수 주의하시고 매도 자꾸 쳐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강조를 해서 영상까지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그죠? 네, 이런 게 추세입니다. 추세. 그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죠? 요렇게도 추세가 되는 거고, 요렇게도 추세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 책에서는 비추세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추세죠. 자, 뭐는 없다? 과거로 가는 추세는 없다. 그거만 없다는 거죠. 위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추세라고 합니다. 이 추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 먹는 게 아니고, 이 추세라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상승장이라고 해도 이 눌림목 구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하락장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 먹지 못하면은 요거 먹은 사람보다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비추세, 박스를 치거나 우하향하기 시작하면은 계좌가 그거에 걸맞게 수익이 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인간이고 고집이 있다 보니까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 저도 쥐어 터지는 순간들이 생겨요. 자, 이 추세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이거를 나도 한 번은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시장 참여자라면은 한 번씩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만약에 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면은 추세는 목요일 날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76페이지에 보시면 추세의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추세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밝혀낸 분명한 것은 바로 주가에는 추세가 있다라는 사실이다. 내리는 가격은 더 내리려고 하고 오르는 가격은 더 오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기계가 아닌 사람이 투자를 하는 한 변하기 힘든 진리이다. 상승에 동참하고 하락에 물러나야 한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진 않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오르는 주식을 사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르길 권한다. 자, 이분은 이제 이 설명 자체를 현물을 통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매수라는 방향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가는 놈이 더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가는 놈이 이 방향으로 더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필자가 어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년 내내 시장이 이런 식으로 올렸고, 재작년에,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은 시장이 옆으로 우행보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아직 이제 1분기밖에 안 됐지만 이런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추세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1년 정도 계속 좀 바닥을 찍으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다가 내년도 되면은 또 다시 우행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2024년도 정도 되면은 시장이 이런 식으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큰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또 책 77페이지의 위에서 8번째 보시면은 주가는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추세를 따라 움직인다. 추세는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일정 기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추세는 초기에 매수하고 말기 또는 추세의 반전을 확인한 후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자, 모두가 머리는 이해하고 있으나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매도를 잡아서 여기서 터는 것이 추세를 먹는 것이다 라는 걸 누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지. 지나고 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 주가가. 여기가 단기적인 저점이어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청산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올라가고 났더니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얼추 예고 아닌 예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가던 길을 가는 것을 칭한다. 그래서 추세를 먹으려면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주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죠? 우리가 추세라는 거를 읽어내면서도 막상 주가가 여기에 오면은 이 떨어진 폭이 무서워서 매수하기가 힘들고, 주가가 여기에 오면은 올라오는 그 힘이 무서워서 매도하기가 또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를 하실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차트가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무서움, 공포 아닌가요? 공포?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여기 오면은 더 가나 싶어가지고 요걸 따라가고, 여기 오면은 더 내려가나 싶어서 요걸 따라가죠. 그죠? 우리가 결국에 나중에는 여기서 이거를 따라가고 여기서 이걸 따라가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 자, 뭘까요? 1번. 손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손절. 2번은 뭘까요? 추세라는 것을 눈에 익히기 전에 박스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이 추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각자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거래를 해오면서 사실상 여러분들하고 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사선을 긋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원래 사선을 잘 보지 않는 시장 참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지와 저항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조금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요 그림만 우리가 까먹지 맙시다. 이것도 하나의 주가가 만들어내는 패턴이고, 자, 2번으로 따지면은 지지와 저항의 개념입니다. 옆에서 이제 제가 주가라는 것을 10년 넘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박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가가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요. 보이다가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인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거의 크기만큼을 일반적으로 한 번 더 행위를 취합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취하죠. 그러다가 또 위가 돌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고, 아래로 돌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가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움직임의 박스의 끝단과 끝단을 연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추세가 되겠죠. 저 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의 차이라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올라오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만 놓고 보고 있다면은 이 저항 자리에서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걸 그대로만 오롯이 놓고 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박스라는 개념을 탑재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용기 혹은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갑자기 밀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시장이. 그때부터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요렇게 한 번 반을 움직이다가 깨거나 다시 올리거나 하겠구나를 생각하고, 일단은 다시 올라오는 힘을 이용해서 이 구간 어딘가에서 손절매를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주가가 요렇게 움직여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밑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밑으로 가면은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요렇게 한번 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지가 저항이 됐기 때문에 저항을 테스트하려고 들어오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은 손실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박스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탑재를 하신 분은 얘가 일단 갔다가 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단 여기서 이 높이만큼 여기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서 물타기는 하지 말라고. 얘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 올라오면은 여기서 어디에 줄지를 고민하시라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세라는 걸 먹으려면은 이 박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탑재를 하시고 손실을 인정하시면서 방향이 틀렸으면은 방향에 대한 스위칭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가세요? 추세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박스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박스의 기본 원리는 뭐예요? 지지와 저항이 교과서적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364로 잡고 여기를 359로 잡아요. 그럼 이게 5P짜리죠. 5P짜리 그림을 또 하나 그리면 돼. 359에서 5를 빼면은 354. 354에서 5P를 빼면은 349. 요 간극이 5P. 요 간극이 5P. 요 간극이 5P. 이렇다고 지금. 이게 우리 시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큰 어떤 추세라고. 거기에 가운데 값, 중심값은 2.5% 나누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박스를 보고 있을 때 이 구간이 딱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스 공부를 하시다가도 큰 실수를 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추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이거를 꼭 반드시 정확하게 맞추려고 해요.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돌려버리고 싶으면 돌리는 거고 저기서 돌려버리고 싶으면 돌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를 하신 게 뭐냐면은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여기를 찍으면 꼭 여기를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여기를 찍으면 꼭 여기를 찍어야 된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얼추 비슷한 차트, 그러니까 박스를 구성을 해보기 시작하면은 그 자리가 지지와 저항이 되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니까 추세를 또 보려고 하다가 추세를 보는 것보다는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을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왜 여기서 안 맞지? 아, 그럼 반대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7분 동안 강하게 떠든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자 라는 게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거 앞에 거, 곰돌이님 말씀하신 거, 꼬리는 자르고 몸통 기준으로 하나요? 꼬리. 저는 이런 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아까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선을 꼬리에다가 그려야 되냐 몸통에다 그려야 되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데, 꼬리가 뭐고 몸통이 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다다님이 질문하신 거, 박스의 크기는 같게 내리는 건가요? 예를 들어 5P가 4P로 좁아진다거나, 내가 이거를 지금 5P짜리로 만들었어. 그냥 5P짜리로 만들었으면은 밑으로 5P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5P짜리면은 이게 5P를 갈 가능성이 많은 거지 반드시 5P가 간다는 게 아니죠. 제가 그때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3.5P를 내렸으면 위로 이쪽으로 박스를 뚫고 1.5P를 갈 수 있다라고도 머리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독서 토론회를 제가 나중에 가서 총 집합을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그냥 딱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만 버리세요. 머릿속에서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수를 잡았어요. 매수를 잡았는데 요렇게 가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요. 그럼 저는 여기선 잘라버려요, 그냥. 자, 그래서 잠깐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78페이지 위에서 8번째, 추세 확인이 어려운 까닭은 추세를 만들어가는 동안 대부분의 가격 움직임이 일직선이 아닌 갈지자 형태,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가운데 더불어 많은 정점과 골이 형성된다.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점차 우상향하는 것을 말하며 상승 추세 국면이라고 말한다. 반대는 저점과 고점이 점차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락 추세 국면이라고 표현한다. 추세는 상승 하락 그리고 수평의 세 방향을 갖는다. 요 방향이 하나가 있고, 요 방향이 하나 있고, 요 방향이 하나가 있죠. 근데 요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저는 요런 것들이 어떤 일정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79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박스권이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주가나 개별 종목이 2, 3주간에 걸쳐 5%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주가 흐름을 말한다. 이거는 뭐 현물 쪽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 같은 주가의 흐름은 상승 또는 하락 후 휴식기 동안에 시장에서 일정한 매물이 출회되고 있거나 혹은 일정한 물량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스권 상단의 저항선을 돌파해 상승한다면 조정기 동안 물량 확보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죠? 자, 요렇게 있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돌파가 됐어요. 이 구간에 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요렇게 갔다가 요거를 뚫고 또 요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요게 하나의 추세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실패하여 지지선을 하회한다면 그동안 단기 이익 실현 또는 실망 매물의 물량 출회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박스권을 이탈했다고 결론 짓는다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박스권을 이탈해도 3일 혹은 3% 이내의 조정을 받고 다시 박스권에 복귀한다면 기존의 박스권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3대3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자. 자, 이제 여기 이제 저자님께서는 현물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이거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가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매수를 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는데 얘가 요만큼 돌리고 다시 요만큼 올려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머릿속으로 100%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갔다 이렇게 빠졌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손절 혹은 본전을 하고 올라왔다가 이 윗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니까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지지하는 힘을 보고 재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8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러한 박스권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올린 사람으로는 뭐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의 저서를 보면 주가는 일정한 가격 폭을 왕복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일정한 가격의 가격 폭을 왕복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를 박스라고 하는 것이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을 그어놔 보세요. 왜냐면 제가 박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추세가 베이시스는 박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기초 생각을 지금까지 박스라고 안 하셨으면은 박스로 한번 해보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밑에 80페이지 아래쪽에서 5번째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돌입하였을 경우 주가가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종래의 박스 위에 새로운 박스가 형성된다. 따라서 박스 상단을 돌파한 시점에서 그 종목을 매입하게 되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가가 박스 하단을 돌파하면 아랫부분에 새로운 박스가 형성되어 그 종목을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요렇게 돼서 위로 가면은 이 크기만큼의 어떤 상단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고 아래로 가면은 하단을 형성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81페이지 보면 대부분의 기술적 도구들과 매매 시스템은 추세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처음부터 기술적 지표들과 매매 시스템들이 상하로 움직이는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시장이 이러한 수평 추세, 즉 박스권에 접어들면 이러한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잘 들어맞지 않게 된다.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이 좌절을 느끼거나 시스템을 이용한 투자자들이 에러를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시장이나 주가가 박스로 움직이고 있을 때이다. 자, 이해 가세요? 이 말이 뭔지? 대충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이 어떤 리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인지를 하지 못하면은 다른 생각을 머릿속으로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진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브레이크아웃을 아마 뭐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횡보 구간의 어떤 개념을 설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께서 추세에는 장기, 중기, 단기 어떤 이런 주추세, 중추세, 소추세가 나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